자, 연습 문제 181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존슨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하단에 업무 순서 결정 규칙이라고 나온 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전에 좀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설명을 보지 않아도 되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미리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빠르게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존슨의 규칙에 따라서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규칙에 따라서 업무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라고 하죠. 자, 물론 실제 시험에서 존슨의 규칙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을 때 그냥 존슨의 규칙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구나 라는 판단이 서시면 문제풀이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나열되어 있는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찾는 거였죠. 자, D의 이 1팀에서의 업무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자, 1팀의 업무 시간이 그러니까 선행 과정이 작업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들은 골라지는 대로 앞으로 넘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D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진행하는 작업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D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작은 숫자가 B의 2팀 작업 시간에서 이렇게 골라집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작업이 작업 시간이 더 짧죠. 이런 것들은 뒤로 최대한 미루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6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같은 원리로 그 다음 A가 골라지고 자, A도 역시 뒤로 가야 되니까 D가 가장 앞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에 A랑 B가 골라져야 해서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차원에서 나머지 결정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요 6이 체크가 되니까 2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8이 세 번째로, 그 다음엔 F가 남아있는 순서가 네 번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지는데 매번 이런 순서대로 골라도 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답을 조금 빠르게 고를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팀의 작업 시간이 선행 작업이 더 짧은 애들 있죠. 2팀보다. 요런 애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거고 2팀의 작업 시간이 더 짧은 애들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러프하게 알고 있어도 A랑 B가 뒤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앞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5번이 답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82번 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열이 되니까요. 조금은 이제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하면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2가 가장 마지막에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뒤에서 두 번째. 자, C가 가장 앞입니다. 그 다음에 D, A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CPM처럼 이렇게 선행 작업, 나중에 진행되는 작업, 순서 화살표로 연결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쓰는 거 오래 걸리죠? 뭘 하는 건지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굳이 숫자 쓰면서 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29분, 당연히 29분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14, 오래 걸리는 거 기준으로. 오래 걸리는 거 기준 계속 똑같이 이어지네요. 자, 그래서 30분에 해당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183번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작업 순서, 존슨의 규칙을 물어보는 문제죠. 가끔 가장 비효율적인 작업 순서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나열했을 때 그거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작업 순서가 나올 거고, 반대로 뭐 꼭 가장 안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애, 가장 나중에 하는 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심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의 답을 낸다 그러면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더 짧은 애들이 무조건 앞이고, 어 얘네들이 이제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거만으로도 일단 답이 3 번이나 5번 중에 하나로 골라지겠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지 누가 꼴찌인지 이 정도만 파악해도 뭐 괜찮은데, 바로 해 봅시다. 숫자 제일 작은 거 찾으면 C죠. 자, 그러니까 C가 가장 먼저 다섯 번째 순서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더 안 풀고 5 번이 답이다라는 거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자, 1 번부터 이제 4번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있죠?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사실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뭐냐라는 걸 어떤 알고리즘으로 찾으면 되는지 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규칙 같은 건 없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풀이하는 요거의 정반대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일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의 정반대인 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지만 뭐 비슷합니다, 결국엔. D와 E는 가급적 앞에 나오는 게 좋고, 나머지는 앞에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뭐 하나씩 보다 보니까 오탈자가 있네요. 자, 뭐 답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어서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 마지막 거를 D라고 생각하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위에 거랑 비슷하니까 요렇게 바꿔 놓으면 조금 더 헷갈릴 거예요, 누가 더 마지막에 들어가는지. 뭐 답이랑은 상관없어서 어떻게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이 문제풀이에서는 오래 걸리는 작업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한번 이 두 번째 걸 D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 '아, 확실히 이런 애들이 좀 오래 걸리는구나.'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묻는 문제까지는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충으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4 번에서는 작업 시간의 차이를 묻는 내용이니까 번거로워도 두 번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빠르게 숫자를 제가 여기 나열된 대로 이렇게 좀 써 볼게요. 자, 화살표 쓰지 않고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 계속 아래쪽이 더 길게 나오네요. 자, 59분 요렇게 걸리고요. 기존의 방식은 그냥 A, B, C, D, E 순서대로 진행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표 위에다가 바로 적으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해 주는 느낌이죠. 자, 위에 거 기준 37. 자, 위가 기준이에요. 59. 아래가 기준 59 더하기 15분. 자, 아까 59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계산을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15분 차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죠. 대체로 이제 존슨의 규칙을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규칙을 지금 이 순간 공부할 때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운 건 반드시 까먹게 돼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볼 유형이다, 체크해 볼 유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공부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185, 186번인데요. 문제 자체는 구성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공사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정규적으로 공사할 때의 공사 기간. 일단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 봐요. 그때 어디에 비용을 투자해서 단축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고, 뭐 최대 어느 정도까지 단축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하단에는 11주 단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더 드냐라는 내용인데요.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CPM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나와 있고,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요 숫자는 이 작업의 공사 기간을 한 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 다르죠. 그러면 어차피 공사 기간을 한 주 단축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데에서 한 주를 단축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한 가치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위에 봤던 내용이 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 기초 공사를 할 때 공사 기간을 3주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뭐 장비와 사람을 더 많이 쓴다고 해도 공사 기간을 뭐 무한정 단축시킬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시켜도 3주 정도까지밖에 단축을 시킬 수 없고 5주는 최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크래시 타임이 최소로 필요한 그 작업 기간, 공사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막 다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요 위에 공정도를 보면 좀 다르게 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는 A 12주 끝난 다음에 B로 이어지니까 B는 20주가 필요할 거예요. B가 마무리되는 데는. C는 4주밖에 안 걸리니까 16주겠죠. 자, 그러면 D는 B와 C가 둘 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B를 기준으로 20주에다가 12주를 더해서 32주가 걸리는 상태고요. 활동 2, 요 2도 B를 기준으로 24주, 그 다음에 28주. 둘 중에는 D 32주 기준으로 했을 때 36주. 자, 정규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총 36주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C는 4주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요거까지 마무리하는데 16주밖에 안 걸리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전부 다 B랑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D, E 모두 B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빨리 끝나지만 오래 걸리는 애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요 활동 C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작업 기간을 줄인다라는 거는 전체 요 공사 기간을 줄이는 데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을 어딘가에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전체 작업을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부분에 비용을 써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냐라는 걸, 그런 능력이 있냐라는 걸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했을 때 185번에 첫 번째 보기, 자, 요게 36주 걸린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A 보기는 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B, 공사기간 단축에 드는 비용을 최소로 한다.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때 자 10주 단축할 때 건물 건축에서 2주 단축해야 된다. 건물 건축이 뭔지 보면은 D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기 B를 보면은 10주 단축할 때 D에서도 2주 단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기 B의 내용입니다. 자,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주를 단축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메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A, B, D, G가 일단 메인 공정이에요. 전체 작업이 36주 걸린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공사기간을 줄여야 할 텐데 제일 저렴한 게 공정 A죠. 설계도면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요. 그래서 A에서 여러분들 5주를 단축시키면 되고, 자, 이때 드는 비용이 400만 원씩 5주니까 자, 2천만 원이 들겠죠. 이거 왜 미리 계산했냐면 186번에서도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11주 단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두 문제를 같이 푼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요. 10주 단축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 주 더 단축시킬 때 어떻게 가는지 좀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엮여 있을 때는 문제 구성을 보고 한 번에 같이 푸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마저 보면 아래 표도 같이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A에서 5주를 단축시켜서 이게 7주가 됐을 때, 자, A는 그냥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5주가 단축되면 사실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이 모든 과정에서 5주가 동일하게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다음은 B랑 C 중에서는 B에서 공사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B에서 3주까지 단축이 가능해요. 3주 단축을 하면 1,5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에서 3주 단축시키면 이게 5주가 되니까, 요 B가 5주가 되니까 C보다 여전히 길죠. 여전히 B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건 여러분들 B가 공사 단축 가능 기간이 3주가 아니라 5주까지 가능했으면 3주를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5주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5주를 단축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B만 단축할 게 아니라 B를 5주를 단축시켜서 얘를 3주로 만들면 C도 같이 한 주를 줄여줘야지만 이게 둘 다 3주가 돼서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서 한 주 단축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B만 요걸 3주로 바꾼다고 하면 C를 만약에 단축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C가 4주이기 때문에 얘를 3주로 바꾸는 게 무의미하죠. 그러면 돈 낭비가 되니까 C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B를 4주까지만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문제에서 제시되는 이런 숫자들이 언제든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쨌든 B에서 3주밖에 단축을 못 시키고 넘어가니까 여전히 C에서 뭔가를 단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D랑 E랑 F예요. E랑 F는 합쳐서 8주이고 D는 12주가 걸리는 상태니까 비용이 저렴하지만 E와 F에서 공사기간을 줄이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D에서 공사기간을 줄여야 되고 10주를 단축시키려면 여기서 2주 해서 2천만 원을 더 드리면 될 거고요. 만약에 11주를 단축시키기 위해 공사기간 11주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3주를 단축한다고 하면 3천만 원 들겠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오른쪽 185번의 보기 B는 자, 10주 단축할 때 D에서 2주 단축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6번에서 11주 단축할 때는 얼마 들어요? 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체크한 거.
합치면 3,500, 6,500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6번은 한 번에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 185번 마저 볼게요. 최대한으로 단축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24주 이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최대한으로 단축한 다음에 시간 계산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11주 단축하는 거 했잖아요. 11주 단축하면 이미 36주에서 25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푸는 느낌보다는 이미 11주 줄인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우리가 더 줄인다고 했을 때 한 주밖에 더 못 줄이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같습니다. 요 공사기간, 공사 D에서, 공정 D에서 3주밖에 못 줄이면 요 D가 9주가 되죠. 그러면 E와 F를 합친 것보다도 더 여전히 길기 때문에 E와 F에서 공사기간 줄일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G고, G에서 공사기간을 한 주밖에 단축을 못 시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G에서 한 주 단축을 하면 24주가 되는 거죠. 다른 거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고, 그 메인 공정에 해당하던 A, B, D, G에서 최대한으로 단축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만약에 좀 더 어렵게 내고 싶었다라고 하면 D에서도 공사기간을 더 줄일 수 있게 해서 E와 F에서도 뭔가 공사기간을 줄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도록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 다각도에서 좀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좀 연습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좀 마저 보면 C의 내용도 맞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죠. 자, D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우리가 C에서 24주로 맞춰주기 위해서 단축을 시켜줄 때 C, E, F에서는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재, 주문, 그리고 운송이라고 하면 C거든요. 자, 단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두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내용 잘 이해해 보시고 이런 식의 이제 공정 관리를 하는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187, 188번 보겠습니다. 요 두 문제도 하나의 세트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퍼트에 대한 설명이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낼 때 이 NCS라는 시험은 사실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사전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맞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좋지 않은 형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러해서 퍼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남아 있는 건데요. 우리는 사실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은 혹시 퍼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내용 한번 다시 새로운 예시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간단하게 해볼게요. 187번. 자, 일단 선행활동이 뭔지 고르는 게 B랑 C, 이 동그라미 B랑 C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활동 시간, 활동 기간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그냥 요 자료를 잘 읽을 수 있냐라는 건데, C의 활동 시간은 자, 5일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로 들어갈 내용이 5일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 2가 어떤 애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하냐라는 건데 활동 2는 A 다음에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실 만한 거는 요 퍼트 네트워크에서 요 4번이랑 5번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명목상 들어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공정에서 작업에서 그냥 결제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통보를 한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그냥 딱 즉시 해결되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뭐 어떤 하루라는 기간도 소요되지 않고 그냥 어떤 결정을 공시한다거나 통보한다거나 하는 뭔가 이러한 보고한다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명목상으로 과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표시를 하는 거지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림상으로 넣어 놓지만 특별히 어떤 작업을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5번 작업, 5번 시점 다음이 F니까 요 F를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그 앞에 있는 요 세 가지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빈칸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애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8번 볼게요. 이걸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물어보죠. 자, 그러면 제가 요 특정 시점이 되는 때 시간을 써놓고 자, B 진행되면 여기는 10일. 자, 그리고 E는 여기까지 11일, D는 8일이니까 11일 기준이죠. 여기가 11일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거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8일 걸리니까 마지막 작업 마무리하는 데에는 19일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189번입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보고 뭐 CPM으로 전체 작업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요 아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작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애가 뭐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더라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풀이하는 게 편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리면서 이 작업에 필요한 기간 바로바로 같이 쓰겠습니다. 자, 뭐 잘 보이시라고 꼼꼼하게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바로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 이렇게 썼죠? 자, B가 끝난 다음에 3개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넣으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요게 다 끝난 다음에 자, G. 자, H. 주제를 선정해서 역할 결정하고 자료 조사한 다음에 자료 취합해서 자료 만들고 발표 준비하는 뭐 어떤 조모임 같은 조별 활동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진행할지 구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뭐 말로만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자를 정확하게 박아놓고 진행을 하면 좀 더 그거에 맞춰서 시안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이고 A, B, C, D 요 내용이 어떤 작업인지는 위에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하는 좀 좋은 문제예요. 자, 선지 1번. 설문조사가 예정보다 3배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설문 분석이 3일 이내에 끝난다. 설문조사랑 설문 분석을 보시면 E랑 F입니다. E가
12일이 되고 F가 3일이 되더라도 전체 일정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A, B,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D가 가장 오래 걸리죠. 요 15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별로 표시한 애들이 그 메인 공정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애들은 가장 오래 걸리는 애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작업 시간이 A에서 B 5일, D까지 하면 20일, G까지 27일, 그 다음 H 28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자, 근데 이 E와 F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바꿔주면은 이것도 15일이 걸리죠. 애초에 D가 15일이 걸리는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리면 전체 작업이 길어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태라서, 자, 얘도 15일이니까 정해진 발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15일이 됐을 때 D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인터뷰 조사가 C죠. 3일 더 연장되더라도 전체 일정에 영향이 없답니다. 지금 확인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C가 8일이 되더라도 여전히 D보다 짧기 때문에 전체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PPT 제작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G예요. G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 G에서 하루 이틀 늘어나는 대로 전체 일정이 그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 메인 공정들 A, B, G, H는 작업 기간이 줄어들고 늘어날 때 그대로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D는 작업 기간이 늘어날 때 얘가 하루 늘어나면 전체 작업 일자도 하루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경우에는 10일까지만 영향을 줘요. 10일까지 줄어들면 전체 일정이 5일 단축되지만 얘가 만약에 9일이 된다 그러면 E랑 F가 오히려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작업 일정이 열흘에서 9일로 바뀔 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굳이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래서 3번의 내용은 맞다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현재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공모전 준비하는데 28일 소요된다. 그렇죠. 이거 우리 이미 확인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료 조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D예요. 그렇죠. 자, 시간 단축 위해서 자료 조사와 PPT 제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한다면 전체 준비 일정을 일주일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D와 G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꼭 D가 끝난 다음에 G가 진행되도록 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G도 뭐 G1, G2 이렇게 바꿔서 G2. 자, PPT 제작을 아무리 병행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자료조사 어쨌든 하고 나서 PPT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다른 조사들도 PPT 제작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PPT에서 섹션을 나눠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애들 먼저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에 뭐 G로 이렇게 연결되는, G가 아니라 H로 연결되는 뭐 이런 과정을 뭐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고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돼서 28일이 걸리는 와중에 D만 뭔가 변화를 줬을 때, D에만 뭔가 변화를 줬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G랑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 단축되어서 전체 작업 일정이 21일이 될 수 있냐라고 묻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에서 어떤 변화를 줘서
작업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A, B, E, F, G, H 요거는 여러분들 5일, 15일, 20일,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업 라인이 23일이 걸려서 요거보다 짧아질 수는 없어요. D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G랑 병행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A, B, E, F 다음에 G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G의 작업 시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면 어쨌든 요 라인은 23일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좀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어 지금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라인 때문에 전체 작업이 23일까지밖에 단축이 안 되어서 5일 단축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89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90번 보겠습니다. 4명이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묵고 있는 숙소에 화장실, 세면대 하나씩, 샤워실은 2개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을 사용을 할 건데 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같이 못 쓴다라는 뭐 그런 맥락의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애가 먼저 작업을 진행하고 어떤 애가 나중에 진행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걸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존슨의 법칙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존슨의 법칙은 2개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의 이제 순서 결정 규칙인데 여기는 작업장이 일단 3단계이고 샤워실은 2개이기 때문에 좀 변칙적입니다. 그래서 존슨의 규칙에 따라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존슨의 규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였냐면 일단 처음에 진행하는 여기선 화장실이죠. 처음에 진행하는 작업은 빨리 누군가가 마무리를 해야 최소 이제 동시에 2명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나 B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면 그냥 5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뭐 A가 세면대를 쓸 때 그 다음에 뭐 다음 사람이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2명이 동시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C랑 D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2명이 동시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처음 시작하고 10분 뒤가 되는 거예요. 5분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애들은 첫 작업이 짧은 애들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대체로 샤워실이 시간이 좀 길게 남아 있는데 나중에 하는 샤워실이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하거든요. 나중에 하는 요 샤워실이 긴 애들이 나중 작업이 긴 애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샤워실 쓰는 동안 다른 애들이 화장실과 세면대를 차례로 써서 샤워할 준비가 다 되면 바로바로 샤워실을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샤워실은 오래 걸리는 애들이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런 맥락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A랑 B가 좀 먼저 특히 A가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좋고 C가 마지막에 나중 작업이 짧은 C가 나중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B랑 D는 이렇게 2, 3으로 진행하든 3, 2로 진행하든 순서를 바꿔든 결과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뭐 실제로도 너무 타이트하게 문제를 주진 않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A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고 C가 나중에 하는 게 웬만하면 좋을 거야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네들이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장? 자, 얘네들을 몇 시간 쓰는지 몇 분 쓰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쓰는 게 좋겠죠? 미안합니다. B, D, C. 자, A가 처음에 화장실 쓰면 5분 동안 쓰고요. 요 뒤에 세면대를 그 다음에 얘는 쓰러 갈 거니까 3분 더 써서 세면대를 마무리하는데 8분이에요.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비어있는 샤워실 하나를 20분 쓰니까 28분까지 샤워실을 쓰겠죠. 그 다음에 B는 A가 화장실을 쓴 5분이 지난 시점부터 5분 동안 화장실을 쓰니까 10분까지 화장실을 쓸 거고요. 세면대는 이미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쓰면 15분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온 시점에서 샤워실 두 번째 게 비어 있으니까 자, 나오자마자 샤워실 2를 쓰면 25분까지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D는 B가 화장실을 쓴 뒤에 10분, 자 20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세면대는 3분만 쓰니까 23분에 나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23분에는요. 자 2분만 더 기다리면 샤워실 2가 비게 돼요. 그래서 요 샤워실 2가 끝난 다음에 15분간 진행하니까 얘는 38분에 요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5분이죠. 미안합니다. 25분에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40분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C는 화장실 20분에 20분부터 10분 써서 30분에 마무리하고 자, 세면대는 5분 만에 쓰니까 30분 기준으로 35분에 마무리가 되고 35분에 나왔을 때는 샤워장 1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있고 샤워장 1을 쓸 때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얘도 40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적절하게 쉬는 시간,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은 좀 약간 결이 다른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이를 이렇게 10문제씩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0번까지 해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